식물의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그죠? 빛광자죠. 광합성이라는 거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여기 무기물이라고 돼 있죠. 태워도 타질 않아요. 무기물을 재료로, 원료입니다. 원료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포도당과 산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요거를 우리가 광합성 뭐라고 부르냐면 산물이라고 해요. 생산물. 그래서 광합성, 미안합니다. 펜이 너무 인식이 안 돼서 광합성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물은요, 물관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빛에너지를 흡수하겠죠.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요. 근데 포도당을 만든 후에 잠시 동안 잎에다가 아주 잠시 동안 녹말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밤 동안에 이거를 설탕의 형태로 바꾸어서 체간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광합성 결과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가 함께 나오죠. 이 산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뭐 할 때 사용하나요? 그렇죠. 호흡할 때 사용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식물도 항상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에 필요한 기체가 산소라는 거. 근데 광합성 장소가 어디냐면 앞에서 배우셨었어요. 입속의 엽록체죠. 근데 엽록체에는 빛을 흡수하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는데 이 엽록소 때문에 식물이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책에 여기 잘못 나와 있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X로 하시고 광합성에 필요한 것으로 하세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게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고요. 우리가 빛에너지를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빛에너지는 에너지원이죠. 이제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우리가 산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포도당 형태고요. 이 포도당 형태가 제가 잠시 동안 잎에 저장된다 그랬죠. 녹말 형태로 일시 저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은 다시 우리 책에는 포도당 형태라고 돼 있는데 아마 학교 교과서에는 설탕으로 돼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말로 전환되어서 저장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감자나 이런 것들은 녹말로 저장하고요. 단맛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양파 같은 경우는 포도당 형태로 저장해요. 그래서 식물에 지금 여기 잎이죠. 잎에서 만약 광합성으로 뭐가 저장되어 있다면, 녹말이 저장되어 있다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있거든요. 이 용액은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런데 이 갈색의 아이오딘 용액이 이 녹말을 만나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진지 알고 싶으면 지금 이제 요런 실험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요런 실험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텐데 물풀은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풀에서 광합성을 하는 동안 이 끝에서요. 물풀 끝을 잘라놨기 때문에 기포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 기포수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포수가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기포수가 일정해져요. 그런데 이 기포수가 뭐를 뜻하냐면 바로 이 기포가 방출된 산소죠. 산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꺼져가는 성냥 불씨를 갖다 댔더니 불씨가 다시 크게 타올랐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산소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광합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산소 기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식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랑 여러분들이 요 세 개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원인 첫 번째, 빛의 세기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광합성이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알아두시고 여기 보시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때의 그 빛의 세기를 우리가 여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알려주시면 그냥 그래프 형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이게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재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공기 중에는 0.03%밖에 없는데 한 0.1%까지가
광합성 최대치죠. 그 다음부터는 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그런데 온도만 그래프 형태가 많이 달라요.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체온 범위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40도 이상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도 광합성을 못해요. 요 그래프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 세 가지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뭐다? 원인이다. 그래서 광합성의 이제 마지막 목적을 볼 텐데요. 광합성의 목적은 즉 의의는 무기물 즉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생성시켜주고 빛에너지를 우리가 이런 유기물 같은 거를 포도당 같은 거를 화학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빛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 화학에너지로 전환시켜준 거 이거 세 가지 알아두세요. 목적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고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식물은 호흡도 하죠.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이 없을 때는 호흡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은 광합성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식물은 호흡을 언제 하냐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요. 밤낮 구분 없이 항상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호흡하는 거랑 식물이 항상 호흡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호흡은 과정을 보시면 무슨 과정의 반대인가요? 그렇죠. 광합성 과정의 반대죠. 이번에는 유기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랑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되죠. 우리가 식물의 호흡은 결과적으로 유기양분 즉 포도당을 산화 즉 산소랑 결합시켜서 무엇을 얻는 과정이냐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호흡 장소가 모든 세포라 그랬죠.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식물의 호흡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세포 안에 있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호흡이 일어나죠. 그래서 식물은 보통 이제 호흡량이 사람처럼 움직임, 즉 이동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그렇게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뭐 일정하거나 이런 어떤 변화는 없고요. 보통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식물은 호흡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식물의 생존 과정 중에 아주 활발할 때가 한 세 경우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식물이 싹 틀 때 호흡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이 필 때 식물이 굉장히 호흡이 활발해지고 식물도 키가 클 때, 즉 생장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호흡이 다른 때보다 왕성해져요.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